지난 시간에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개인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얘기했고, 오늘은 이게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게 Y에서 What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Y에서 What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7월 이제 슈엔에 인발부된 지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제가 참 복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단계별로 성장하고 또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슈엔 컴퍼니가 이제 폭발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난컨대 금년 말 정도 되게 되면 슈엔 사업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생겨납니다.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아이디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2020년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월 1,000억 정도 소위 말하는 연매출 1,000억을 넘어가는, 연매출 1,000억만 넘기면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된다는 것은 복받은 것이다 아니면 떠밀려나 있는 것이다? 이런 때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다 같이 따라서 물방고기반. 물방고기반인 상태. 왜 물방고기반인가 하면 정상적인 비주슈머 마케팅이 있는데도,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도 코인이나 펀딩이나 불법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지금 요게 잘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왓이라는 부분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 왓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거냐. 그 전에 여러분 Y를 가지고 했어요. 왜 하느냐. 여기서 PPS,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내 계획은, 앞으로 내 미래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작성해보고 그렇다면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랑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How. 그 다음에는 뭘 보여줄 거냐 하는 게 비전. 이게 이 석세스 로드맵 5단계. 다시 Why, What, Who, How, 비전.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끊임없이. 그래서 비전에는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걸 뭐라 한다?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팔로워 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랑 갈 것인가? 뭘로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는가? 이거를 찾는 거에서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계획을 세우는 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비주슈머 마케팅을 여러분 사업으로 한번 접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소비를 한다. 소비가 곧 사업이 된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사에서 플랫폼, 슈월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제조사도 들어오고 소비자도 들어와서 요 사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이러한 모델들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추세라는 거죠. 그 추세에 맞춰진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이건 보통 땡 잡은 게 아니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땡 잡았다. 공식적인 방송에서 땡 잡았다라고 외치는 데 없어요. 여기는 우리 가능해. 그리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할 말들은 좀 하셔야 돼. 너무 심각하게 이걸 노려보지 말고 좀 여유있게, 사업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방글방글. 이제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서 방글방글. 그러니까 방글방글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방글방글 하는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내 삶에 여유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을 꿈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꿈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인상은 보니까 거의 빚독총 당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2호선 타면 많이 보여요. 그게요, 교대를 넘어갈 때부터 보이죠. 교대에서 저 디지털 단지까지,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사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로라든가 이쪽에 보면 펀딩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 사람들 표정하고 여기에서 삼성으로 넘어갈 때, 종합운동장까지 넘어갈 때 또 표정들이 달라. 여기는 정상적인 그 소위 말하는 직판에 가입된 회사들이 이제 많이 밀집돼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한강을
건너면서 또 표정들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회사들 하는 경우들 이래 생겨나는데, 그게 뭔가 그 포지셔닝, 위치 선정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해외 나가면 좋아요, 아니면은 좀 긴장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웃지를 않아. 어기보다 이북 사람들도 해외 나와 있는 사람들은 웃어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인상이 그렇지, 해외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갔을 때 범죄 대상 1호라는 거예요. 노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설득의 심리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무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이 복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방글방글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같이 방글방글 시작. 거기에다가 또 한마디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또 한마디 해서 좋아보여요 시작. 또 한마디 해서 밥 한 끼 사라 시작. 그게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업자들이, 리더들이 말로 떼는 거, 그 말로 떼는 걸 뭐라고 하게 되면요, 리스판스, 이게 응답하다 대답하다 아니에요. 그 대답할 능력, 어빌리티, 이걸 합해놓으면 리스판서빌리티가 책임감이라.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할 능력이 있는 게, 대답할 능력이 하면서 내 속은 아니다, 내 일 아니다, 내가 책임 못 진다, 책임 못 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첫 시간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감에 넘쳐있다, 스스로를 믿고 에너지가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남 탓을 하는 걸 핑계 댄다 하잖아요. 환경 탓은 뭐다? 변명한다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많이 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핑계를 많이 둬. 그런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거, 책임감은 뭐 응답만, 대답만 잘하면 돼. 부모들이 자식한테 가장 화나는 게 이 새끼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열받을 때 뭔가 대답을 안 하고 개긴다 안 개긴다? 옆 사람 하면 돼. 개기지 마라.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로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가능한 비즈니스는 세상에 없어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든. 그리고 쉬운 비즈니스 세상에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어. 그리고 비즈니스는 쉽다 어렵다 개념이 아니라는 게,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 개념이거든요. 사람을 대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방글방글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인사하면 저 아라회에서 또 반문을 해. 그러니까 전부 밑에만 내려본다니까 또 밑에 내려본다고 째려본다 그래. 그러니까 옆에 거울을 보고 그 상태를 보지 말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게.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걸 여러분 하나 하는데,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뭔가 하게 되면요,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사하는 거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된다 같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를 들어올 때 나갈 때 늘 하는 게 생활화돼. 인기척이라는 거죠. 인기척. 그거를 좀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자, 오늘 여기에서 와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사업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다시 소비자. 나는 소비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자가 곧 뭐를 말하는 거 하게 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회원이 곧 소비자인 거예요. 그 최종적인 건데, 회원이 다시 소비자에게 C2C 이걸 팔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잘 팔아도 나중에 욕을 먹는다 안 먹는다?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비싸게 파는 거야. 그거를 강조하는 게 지금 20년 넘는 회사들 중에, 오래된 글로벌 회사들 중에 소매 마진을 운운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필요한 제품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나 없나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혜택이 있나 없나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봐야 될 게 요거를 하기 전에 이건 사실은 Y의 부분에 들어가는 소비자의 Y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첫 번째 뭘 봐요?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소비자 마케팅에서 늘 분석하는 게 니즈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가, 소비자들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필요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제품들을 사서 재미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사재기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사재기다가. 그런데 회사에서 또 그런 락을 걸어 놓잖아요. 사재기를 해야만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달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필요성 두 번째 보게 되면 필요하게 되면 뭘 본다?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거 싸냐 안 싸냐? 아, 이 가격 싸면은 사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싸대. 같은 조건이 싸다 나오게 되면 세 번째 보는 게 뭘 나와요? 같은 가격이면 혜택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떤 데는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CV가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이걸 마일리지를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비주슈머 마케팅은 이거 두 가지를 다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가격이 보니까 야 중고나라보다 800원 비싸던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고나라보다 더 싼데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모조모 따질 수 있는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혜택이 있는데 혜택도 동일해. 그 다음 네 번째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때 품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능이 좋은가 안 좋은가, 품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품질을 안 써봤는데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사람들은 자기네께 최고라고 우겨하는 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알고 그래요 모르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 용기가 나오는 거야. 알면 절대로 그런 말 안 나오죠. 그럼 이것도 동일해. 네 가지가 동일할 때 그때 뭘 봐요? 그걸 잘라야 돼. 그때 바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는 사람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놓고 속았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다 동일했을 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기왕이면 인사 잘하는, 여러분 가게 들어가나 백화점 갔을 때 똑같은 거 봤을 때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사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길 가다가도 표정 좋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요. 근데 나한테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면 인상 더러운 거야. 동의하면 고개라도 돼요. 같이 가는데 하필 나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인상이 좋은 거야. 강아지가 나만 보면 짖는다, 인상 더러운 거야. 추석 때 조카를 안 왔는데 어린애가 내만 안으면 온다, 인상 더러운 거야. 그런데 강아지도 따르고 사람들이 길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한다면 아, 내 인상은 이게 사회적 통용이 되는구나. 아, 일반적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말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소비자에서 판단이에요. 그럼 이 소비자 말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건 뭔가 회원이 있죠. 근데 회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활동하는 회원이 있고 비활동 회원이 있잖아요. 모든 규정이. 그래서 비활동 회원은 뭔가 하면 아이디만 갖고 있는 사람. 비활동 회원이죠. 이 사람들은 꼭 자기 패스워드가 뭔지 몰라.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때. 그래서 사람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경영자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패스워드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활동회원, 이 활동회원이 어떤 회원이 활동회원인 경우는 소비하는 회원들이 활동회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많이 가져가지고 누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이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부업자죠. 부업자. 부업자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투잡인 사람. 본업이 있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제일 선호해요. 저기서 돈 벌고 여기에서 돈 쓰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연간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매출이 5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조 가까이가 요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자 은행에 내는 사람들 다 직장인이네요. 월세 내는 사람들 다 직장인이네요. 자동차 할부금 직장인이네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 직장인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왓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뭔데? So what?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럼 이 부업자들은 본업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이드 잡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데 부업 10년이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부업 10년이니까 빚이 1억 4천 되더라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부업을 하면서 그 아까 정통 용어는 아니죠. 아까 적자가 난다는 거죠. 아까 일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 부업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이게 부업자가 둘 이상 있는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자격 조건이 뭐가 되냐 하는 거예요. 사업자라는 거는 뭐가 있는 사람들? 사업자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소위 말하는 3.3% 주민세 소득세를 떼고 5월달에 뭐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런 과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업자죠. 그런데 작년 한 해에 83만 명의 사업자가 문을 닫았어.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빚이 합계가 480조 원이야. 그런데 떵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금수저들. 50억 이상 부모 잘 만나가지고 유산 받은 사람들도 무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업자들이 계속 나와지고, 그때 돌파구, 사업자들이 힘들어질 때 돌파구가 뭔고 하면 제대로 창업하는 거예요. 창업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제대로 창업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배가하기는 쉽지가 않은 현실이에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왜 부모들이 창업하는 걸 찬성해요? 반대해요? 대체로 반대해요? 졸라 반대해요? 졸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평생 부업자나 직장인으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잘 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말 듣다고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다가 수장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가만히 있다고 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을 둘 이상 갖고 있으면 바이너리죠. 항상 둘 이상 갖고 있으면 이 사업자가 되는데, 그때 뭔가 하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뭘 갖고 있다? 사업 부서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경영자 위에 뭐가 있는 거 하게 되면 경영자를 끼고 있는 게, 이 사이 끼고 있는 게 투자자가 있죠. 그러니까 경영도 안 해본 사람들에게 투자하라 돈 있으면 너나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채굴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그런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이 어디로 들어간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래서 돈을 찾으려 하니까 당장 자기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대행사 같은 데를 가야 되지. 대행사 가지고 하니까 그 대행사 하는 사람들은 서버가 다운됐다는 얘기를 하고 전산이 마비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건 다 정해진 수순이다 아니다? 정해진 수순이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하고 주식하고 경제의 흐름이나 도표의 흐름이나 모멘텀을 알고 세계 경제를 알고 지표를 알고 환율을 알고 그리고 시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사람 믿고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혼자서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국제거래소에 거래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피해액만 5천억 정도. 피해액이 5천억이면 20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10조가량이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하지 마라. 다 같이 모르고는 하지 마라. 사업도 이 소비자도 모르고 사면 당해요 안 당해? 이
이때 하는 게 속았다 하는 게, 이때 쓰는 말은 간단하게 그냥 하나면 돼. 뭐 바가지 썼다 하면 끝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건 바가지 말고 없어. 사업자들이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독박 썼다. 그게 잘 되면 경영자로서 뭐 한다? 다 같이 대박 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개념들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항상 지표와 데이터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영자들을 여러분 많이 갖고 있으면 뭐가 된 거면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봐보세요. 자에서 있어 가라는 것은 대가, 전문가, 엑스퍼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거예요. 소비하러 여기 오셨나요? 난 소비자 하려고 왔다. 굳이 여기 오지 말고 장봉근 박사 강의 듣고 사는 게 훨씬 나아. 아니면 후사주모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머리에 이거 아까도 뭐 현미경을 찍으니까 이게 무슨 해나 안 했군요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게 낫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회원은 그냥 아이디 봐가지고 카톡 받은 거에 들어가가지고 계좌 인증해서 등록만 하면 끝나. 맞죠? 부업자가 되려게 되면 이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저녁 8시에 와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소한 사업자 또는 경영자 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게 확인이 안 될 땐 옆 사람 보고 물어보고 그냥 돼. 맞나 한번 물어봐요. 맞나? 자꾸 물어보면서 서로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은 걸로 동의해야 하는 게.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경영 마인드를 가져라. 경영자의 관점에서 봐라. 분석해봐라. 판단해봐라. 따져봐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람만 보고 가족이 하니까 이모가 하니까 고모가 하니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두 번째가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걸 봐줘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 뭐 가지고 할 거냐 사업을 분석할 때 처음에 내가 성공하겠다 말겠다 이걸 결정했잖아요. 내 비전맵이나 로드맵이나 이러한 삶을 사겠고 이유를 만들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언제까지 나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삶을 누리겠다 하는 거를 자기 선언도 하고 비전 발표도 하고 미션 선언도 하고 가치 체계도 만들고 중요한 우선순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뭘 가지고 할 건데 여기 나라는 존재 위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는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법적 서류 써서 혹시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스폰서하고 쓸 거는 없어. 각서 이런 거 말고는. 차용증서. 회사하고 여러분 멤버가 되겠다고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고 회사가 어떤가를 봐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예요? 내와 함께하는 팀이나 그룹이나 다른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해가지고 뭐 스폰서를 합시다. 여기에는 그룹 팀이.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것은 회사가 어떠한가 하는가 하고 스폰서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조직이 어떠해 있는가 하고 거기에서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가 지렛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보는 거 하게 되면요 스폰서가 제공해 주는 거하고 회사가 제공해 주는 게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걸 분명해야 이모저모 혹시 지금까지 나는 스폰서를 이모저모 따지고 선택해봤다 손 들어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또 거부할 여지도 없었고 어떻게 고모를 거부하고 이모를 거부하고 형부를 거부하겠냐고. 이제 그런 관계로 가던 시대는 지났다. 타당성 형제일지라도 다른 길을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적합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하고 회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모조모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라 본다면 내가 직접적 거래를 하는 거 직접적 거래하는 거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죠.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게 아이템이 필요해요. 상품 제품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자금 돈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네 번째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간대에 형편없는 사람과 함께한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관리 얘기하는 거죠. 요 네 가지 중에 회사가 돈을 제공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뭘 제공해줘요? 아이템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제품을 제공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 관련 설명회나 세미나는 회사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제7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슈엔에서는 회사의 제품 개발자가 와서 직접 설명회를 안 해요. 직접 설명한다는 게. 다른 데는 스폰서가 이게 오늘도 어느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암으로 시작해서 면역으로 끝나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더라. 안 되면 기도가 안 돼. 근데 처음부터 기도가라 했어.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절차나 과정은 회사가 제품을 내오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각각의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상품을 개발하든지 유통하든지 독점적 거래권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한다면 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유통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 중에 10만 종 이상 유통이 가능한 회사 혹시 들어보거나 봐보거나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슈엔 하나뿐이에요. 미국의 퀵스타라는 회사가 아메이의 전신이죠. 거기가 유통하는 품목이 15,000종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 A회사 450종뿐이 안 돼요. 뭐 S상 80종뿐이 안 돼요. 200종만 가지면 거의 갈 때까지 갔다 하는데 이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제품은 내 삶에 내 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갖고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회사가 제공하는 게 뭔가 하면 전산을 제공하잖아요. 혹시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산을 개발해가지고 거기 장착해가지고 매일매일 결제 보고하고 나온 거에서 여기서 우리가 자체로 엑셀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오늘 수입 물량 나오고 물류 배송 나오고 여기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배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배송 가고 이거 수당은 일로 넘기고 20일 후에 이걸 갖다 오고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안 나온 거 세금을 이렇게 띄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나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같이 골치 아프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해 사업하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골치 아픈 거를 회사가 다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산 백오피스 들어가니까 여러분 원천징수에 세금 낸 거까지 지금까지 세금 낸 거 얼마인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당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반품이 얼마고 배송 현황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볼 줄 모르는데 뭐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 그거는 조금 웃긴 얘기죠. 그런데 볼 줄 몰라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볼 줄 아는 새끼를 데리고 오면 된다. 그게 경영인 거예요. 볼 줄 아는 새야. 그거 봐봐라 해서 얘기 쉽게 얘기해. 복잡하게 하면 쉽게 얘기해봐 하니까 아 오늘 매출 얼마고 이거 들어가고 수익률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건 경영대학 아니에요. 이게 내 사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봐주는 거예요. 그 전산을 뭔가 하면 백오피스라 하죠. 재무나 회계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전산실이 그거 다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혹시 여러분 그 회계 비용, 전산 비용을 혹시 돈 낸 적 있나요? 그걸 달라는 거 대부분 회사는 그걸 다 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 3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29,900원, 29,700원 그걸 받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보는데 돈 받는 데도 있어요. 유사. 웬만한 글로벌 회사는 이거 들어가는데 키트 비용이라 해서 이걸 다 사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슈엔하고 이걸 왜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냐.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가 했던 말이 너무 명답해서
네트워크의 본질은 자기 소비만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거 할 말을 이렇게 만들더라. 그게 본질인 거예요. 소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지키는 회사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와세에 있어서 큰 소리 칠만 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만 하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한번 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 다른 걸 알아야 좋은지 나쁜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그거 좋다고 우기는 건 그거 뭐라 하나? 우김이라 그러죠. 우김. 그거를 예수님은 생떼라 그랬어. 생떼. 그래서 이 전산에 대한 백오피스가 돼 있는가 하는가 하고, 그리고 또 전산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계보도라 그러죠. 조직도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엔 조직도 다 수작업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주민증 이만큼 복사한 거 갖고 다니고 종이 펼쳐가지고 이거. 요즘 그것도 어떤 데 보니까 앞으로 카밍순 하는 데 봤더니 아이디어들은 좋더라고. 횟집에 가면 위에 덮는 그 포대기 있잖아요. 비닐. 그걸 딱 펼쳐가지고 매직으로 써가지고 적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그걸 보고 내가 그거 좀 구했어. 그거 좋더라고. 이거 그려가지고 딱딱 쓰고 하는 건 나오니까 가볍고. 그거를 아날로그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고 라인계보도 딱딱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있죠. 뭘로 나와요? 일반 조직도로 나와요. 후원계보로 나와 있고 육성계보로 나와 있잖아요. 후원계보 하게 되면 딱 바이너리로 짝짝짝짝 내려가고, 육성계보로 하게 되면 이게 쫙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추천한 게 이게 유니레벨 형태로 쫙쫙 나가 있잖아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뭐 장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직도를 제외하고 공지사항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걸 전부 안내를 해주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쇼핑몰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월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회사가 제공해주는 게 있잖아요. 회사가 제공해주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바로 보상 플랜이에요. 이 보상,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플랜, 그래서 보상 플랜은 회사에서 말할 땐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예요. 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돼서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는 이런 조건만 가지면 이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걸 가져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랑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 목표를 세워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본 적이 있나 없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제 846만 명인데, 복수로 이제 아이디 숫자가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 1%도 보상 플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 놓고, 내가 1000헥타, 2000헥타 농사 지어 놓고 도매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넘길 때 평당 얼마, 두당 얼마, 나무당 얼마, 과일당 얼마, 박스당 얼마, 그런 거래 계약을 맺지 않고 비즈니스하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알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그냥 설마 속이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아무도 믿지 마라 하는 게 비즈니스 하는데 철칙인 거예요. 자기가 확인 체크해야 되는데, 보상 플랜에 대한 거를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상 플랜에 대한 분석은 잘 되어야 안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나는 숫자에 어둡다.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숫자에 어둡냐 물어봐요. 숫자에 어둡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돈은 보는 사람의 임장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을 한다고 난 다른 건 몰라도 숫자엔 강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덧셈 뺄셈은 정확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익인지 손해인지 내가 따질 줄 안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사업가예요. 동의하면 고개를 들어. 그리고 나는 문서에 어둡다.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문서에 어둡냐고. 문서에 어둡다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문서에 어두니까 이상한 나쁜 성분은 전부 굴을 조망만 하게 쓰는 거야. 여러분, 물건을 사가지고 뒤에 글자가 조망만 하다 보니까 다 나쁜 거라고 보면 돼요. 돋배기로 받아야 돼. 특히 치약이나 화장품에 이런 거 보게 되면 몸에 해로운 거는 이거 눈을 감아도 안 보이게끔 돋배기로 봐야 보게끔 써놨어.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때. 좋은 회사들은 뭘 써요? 포프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나쁜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명시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약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정책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규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모든 거를 묶어놓은 걸 뭐라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반드시 3번 이상 읽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그렇죠. 회원 수첩입니다. 저는요, 할 일이 없어서 그 사업을 회원 수첩을 5번 이상 읽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건요, 한 줄 쳐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딱 잡아보게 되면 그거 관련 내용들이 다 떠요. 그럼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보는 게, 이거 회원 수첩을 꼭 보는 거예요. 회원 수첩에는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나와 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회사 문 여는 시간까지 다 회원 수첩에 명시돼 있어요. 기업에서 치면은 단체 협약, 임금 협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회원 수첩 보면 되는데 전화해서 회사 문 언제 열어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가 수첩 봐라 그래요. 수첩 없는데요, 그러니까 찾아봐라 그래. 그러면서 그걸 인식을, 왜? 회원 수첩에 보게 되면요, 리더는, 상위 스폰서는 그런 거를 공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면피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지의 의무, 공지의 의무는 스폰서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레그를 달아줄 의무는 없어. 근데 고지할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 회원 수첩을 반드시 보게 되면 보상 플랜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헌법과도 같다는 거예요, 회원 수첩. 그걸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볼 때도 보상 플랜의 종류를 딱 2가지로 나눠보면 돼요. 뭘 보는 건? 직접 수당이 많은가, 간접 수당이 많은가. 이걸 딱 보면 돼요. 직접 수당을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추천 수당 또는 포스트 오더 보너스, 아니면 추천 수당, 소개 수당, 이런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이게 비중이 큰 회사다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로 해야 성공해요? 네, 판매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성공해요. 판매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없는 데가 얘기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뭐 된다? 꽥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 회사들이 네트워크 회사로 전환한데 잘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 하죠. 대표적인 M사. M사 하면 막 메리케이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안 돼, 이거 방송. M사는 메리케이만 있는 게 아니고 미에브라고 있어요. 그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또 아니면 A사. 철수한 A본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사는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에. A본 이제 철수했죠. 다음에 애터미, ACL, 아메이, 또 A필드, A풀, 에라 모르겠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몇 개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직접 수당이 많은 데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된다? 방판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도 잘해야 되고 구라도 좀 쳐야 되고 순간적 동기부여 능력도 있어.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판매를 잘하는 사람. 그때 여러분들은 내 능력은 어떠한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은 뭐지 하는 걸 생각하는 날이니까 내 능력 중에 여러분들 딱 여기서 필요한 능력은 파는 것하고 사는 것, 이거 2개 말고는 없어, 능력.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파는 걸 잘해요, 사는 걸 잘해요? 사는 거. 파는 걸 많이 해왔어요, 사는 걸 많이 해왔어요? 사는 거. 그런데 그걸 많이 왔으면서 왜 생전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냐고. 이래 보고 난 다음 난 파는 데는 자신이 있어 얘기하게 되면 이거 적합도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나다. 마진 90% 되는 거 가서 판매를 해야지. 다 남아야 35%인 걸 왜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냐고. 동의하면 고개라도 들어.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걸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사는 건 꾸준히 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무슨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 판매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는 영업력, 판매력, 설득력 이런 걸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추진력, 또 인내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그런데 사는 걸 하는 사람은 무슨 역량이 있어야 돼요? 구매력. 어휴, 구매력. 또 소비력. 소비력. 또 구매력, 소비력을 합하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력.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 있는 사람을 찾아라. 같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들? 돈, 재력.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파는 거 하는 사람들은 영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 영업을 바탕으로 시스템화해서 성공했지. 브라이언 트레이시 물건 팔아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지그지글라, 조지라드, 폴마이어 물건 팔아 성공한 거 아니에요. 물건 파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책 써서 강의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간단하잖아요. 여기에서 요걸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규모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월 10만 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찾으면 성공한다 안 한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10만 원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게 되면 뭐를 안내해 줘야 돼요? 고속도로 입구에 주유소에 알바 구하더라. 얼른 가서 그거를 열심히 해라. 시간당 5,000원에 차비 1,000원 나오니까 6,000원씩 주고 하루 8시간씩 하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무 없는 자 고속도로 입구에 그냥 손 들어놓고 첫 번째 휴게소에 그냥 내려주라면 다 내려주고 들어오는 버스든 뭐든 아무거나 타면 서울은 다 들어와. 내린데 내리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 그 정도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요. 동의하면 고기라도 먹어요. 난 돈도 없는 새끼가 배짱도 없는 놈들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만 하게 되면 하루 얼마 돼요? 4만원씩 5840 한 달이면 120만원 충분히 사업자로 진입이 가능해. CO2로 진입이 가능해. 그걸로 COT 진입하게 되면 막 할까요? 아니면 길을 쓰고 그거 하는 동안에 찌라시나 리플렛 하나 가져가지고 아니면 명함에다가 QR 바코드 찍든지 자기 아이디 써가지고 오늘 쌀 도전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주름 펼 수 있는 거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 회원가입 무료입니다. 여기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쌉니다. 계속 기름 넣는 동안 차에 앉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거 내주면서 계속 보면서 한 달 내내 해보세요.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신력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마음먹냐 하냐.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직접적인 수당을 하는 거, 직접적인 수당은 슈행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끝판이에요. 나는 처음에 60만원 줄 때도 있었잖아요. 1월에 60만원 줄 땐 추천을 많이 했는데 30만원 준다니까 이거 추천하는 것보다 추천하는 것보다 하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걸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해온 사람과 후원하는 게 낫겠다. 그 후원하는 것보다 매칭이 올라오니까 뭘 하는 게 낫다? 이 사람을 소득을 가져가게 후원수당을 받게 만드는 게 좋겠다. 세미나 하는 게 낫겠다. 이래 하나씩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사업 진행에 대한 구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이걸 판매한다면 이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시작할 때 최소 몇 명? 2명. 최대 몇 명?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간접수당도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간접수당이 팀에서 나오는 게 있고 개인에서 나오는 게 있다. 다음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쉽죠. 내가 어디에 주로 타겟을 맞추느냐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타겟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후원수당 아니에요. 그럼 팀에서 나오는 후원수당이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교해보면 아주 간단한 게, 그럼 팀에서 나올 수 있는 후원수당이
팀이 어떤 형태로 만드는가. 여기서 슈엔 같은 경우는 2개 팀 이상 못 만든다. 좌측 우측만 만드는, 이걸 바이너리 방식이라 그러죠. 어떤 데는 3개를 만들고 어떤 데는 해바라기로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그려서 이게 갈 데가 없어. 어떤 데는 뭐 3명을 기준으로, 어떤 데는 레벨을 기준으로, 어떤 데는 독립을 기준으로, 브레이크웨이, 뭐 유니레벨, 이런 용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없어. 주식에서 모멘텀하고 정보 많이 가진 새끼들이 주식에서 돈 번 사람 없거든요. 버는 사람들은 조용히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 있으면 왜 남한테 알려요? 남한테 알리는 거는 후속타가 들어오게 작전 세력들이 하는 거죠. 그럼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진짜 국제거래 하는 사람은 혼자 몰래 해요. 그리고 남들 하기 전에 다 빠져나와서 가요. 그런데 소리 이야기 듣고 하는 사람들은 막차 타니까 어떻게 되면 가까운 검찰청사에서 네가 했니 안 했니, 쟤도 그랬어요, 이 말 들었어요, 오만 놈 때만 놈 다 끌어들여야 그거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면 간단하게 다 해결돼.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뭐다? 마스터라는 영화를 딱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대사들도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은 분명 피라미드를 한번 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너무 애절하게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거마 마천동에 있던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가 생각나온다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나오다가 피난 애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거죠. 그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자 봐보세요. 나온다면 그 팀을 만드는 게 뭐가 가장 간단하냐? 2개 팀이 간단해요? 3개 팀이 간단해요? 2개 팀이 간단해요? 12개 팀이 간단해요? 2개 팀이 간단해요? 해바라기 팀이 간단해요? 그러면 방식은 바이너리가 제일 간단하구나. 그런데 이것도 좌측 아니면 우측 아니에요. 그 여기에 가진 매출 볼륨을 가지고 그것도 전체로 할 때 이걸 다 합해서 2대1인지 1대1인지 3대1인지 요걸 합해가지고 금액을 넣고 산출해보면 몇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게. 그거 모르면 저기 우리 스티브 아니라고 눈만 뜨면 그 엑셀 돌리면서 확인하는 분이 있어요. 학습 조직. 거기다 물어보면 돼. 그리고 카페나 이런 데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A사와의 비교, S사와의 비교 잘 해놨더라고. 그걸 하나씩 보면서 모르면 도표라도 보나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게 뭔가 학습 조직들, 시스템이 돼 있는 조직들이 해줄 일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2개 팀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이 최고 금액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손실을 보는 거 하게 되면 개인을 통해서, 개인 육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맥스아웃 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최고 금액이 슈엔 같은 경우 얼마다? 정확하게? 8,660. 정확하게 하면 8,666만 원. 여러분 한 달은 4주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회사에서 어떻게 한 달이 4주예요? 4.2주지. 4주 하게 되면 1년이 48주뿐이 안 돼요. 52주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기에서 누수되는 돈을 한 번이라도 계산해봤냐고. 그걸 한다고. 오토십이나 재구매할 때 4주 단위로 하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 달이 앞으로 당겨져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섬세하게 언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라는 게, 앞으로는 회사에 와 있는 사람 라인 내긋 따지지 말고 그런 걸 묻고 확인하는 데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오픈하고 공유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라는 게. 그 8,660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게 주 단위면은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그 소위 수당 마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사업을. 수당 마감을 하지 않으면요 8,660만 원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슈엔 이 비주시브 마케팅하는 전 그룹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요 이 돈은 나올 일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전부 지난주에 모든 매출이 다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주에. 그럼 한 주에 대한 마감 2천만 원을
주당 2천만 원이니까 극점이 4.2주 했을 때 8,600만 원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플러시아웃 때문에 매주 마감을 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손실난 금액이 2천만 원 가까이 크라운을 갔어요. 나는 지금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사주 했으면 이거 그 돈이면 어디냐. 그걸 가봐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려 해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하게 되면 아니 누구 들어오면 이거 넣고 이거 누구 들어오고 하다가 사주 보내고 난 다음 마지막에 바빠가지고 그래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이게 비즈니스라면 하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게 되면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여러분 에이전트나 매니저쯤 되게 되면 승급식을 매주 해줘야 돼요. 주마감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극점이 나오고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마찬가지로 뭐 S사 두 군데에도 뭐 500만 원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보니까 월말에 전부 오다가 들어오게 되면요 웬만한 데는 다 극점 찍어버려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다시 따라서 매주 정리하자. 매주 체크하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매주 해야 매주 극점을 찍어야 그래야 괜찮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 소위 말하는 개인에서 오는 수당이 3,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극점 찍으면 매칭 수당이 3,200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 안 하면 3,200 들어올 일이 없어요. 얼마 들어와요? 2천만 원에 40% 800만 원에 묶여요. 한 달로 하게 되면. 저는 6개월간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나올 때 보니까 언제가 제일 적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 마감 끝난 다음 주는 쉬는 주인 줄 알아. 지금 다 쉬고 있잖아요. 응? 옆 사람 보고 한마디에서 놀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에 뭐 해야 되면 그때 해야 될 일은 한 주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휴엔이 워낙 민주적인 회사다 보니 오토십이 아직 없어. 오토십이 없으니까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감이 끝난 첫 주에는 무조건 자기 구매 오토십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토십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필요한 것들 진짜 마일리지 작은 걸로 다 사봤어. 그 45,000 마일리지 하는데 104만 원 들어갔어. 마일리지 없는 것만 하면 돼. 이게 그렇게 해야 매출 캐파가 커져야 수당 과지급이 없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그런데 마일리지 전략상품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략상품으로 가는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제너럴 매니저 이상 된 수석 매니저 이상 되는 분들은 마일리지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제품 사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냥 있는 블랙박스도 바꿔볼까도 고민했다가 별걸 다 고민해보잖아요. 뭐 여러가지 캐시백 나오는 것도 해볼까 해서 그런 것들을 초에다 해보면서 그때 한 번씩 주문 넣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좋은 롤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정도 규모로 간다면은 탑 클래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픈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오픈된 회사 중에 한 달 극점 재고 높은 데가 1억 2천이에요. 그게 J사예요. 두 번째 높은 데가 1억이에요. 그게 S사예요. S사 하게 되면 뭐 시너지냐 아니면 시크릿이냐 삼성이냐 그거 묻지 말라고. 시너지는 그냥 주국점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 해봐야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칭 100% 하잖아요. 매칭 100% 해봐야 2천만 원 다 봐야 2천만 원이면 우리 1대 40%보다 1,400만 원, 1,200만 원 차이가. 똑같은 그 사람들이 매출 올렸을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100억일 때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을 하게 되면요. 어디든지 계산해도 여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실적 15%다 하게 되면 우측에 50억 매출 뜨게 되면 얼마게 물어봐 보세요. 100억 매출 뜨게 되면 그 사람들은 100억 매출 뜨게 되면 15억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돼요. 소실적 15%면 100억 우측에 뜨게 되면 15억인가요? 혹시
그 정도 매출을 안 띄워봐서 모르는 건가요? 그때 극점이 얼만가가 최고 지급액이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이 주에 그렇게 뜨게 되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떠도. 그걸 이제 하고 깨야 되는 거야. 그게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인 거예요. 만약 원래서 그것도 사주로 공평하게 나눠야 2천만 원씩 나눠서 가야 되는지 말에 가게 되면 2천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매출들을 산출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 안다면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비즈니스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업무일지 쓰고 마감하고 하잖아요. 전산 들어가 보고 이런 백오피스 들어가 보고 조직도 보고 인원 넣는 거 보고 새로운 신규가 누구인지 그리고 탈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품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반품했는데도 위에 스폰서 해가지고 어찌 된 거냐고. 반품 들어왔던데 네가 한 거야 이 새끼야. 들어가봐 임마. 네가 추천한 그 인간이 한 거야. 근데 반품했다고 그 인간이라고 욕하면 안 돼. 난 재미상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사유도 물어보고 왜 그렇게 됐냐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여러분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리더들이 사업자들이 해줄 일이에요. 고객이 들어오는 데는요 10초만 들어오면 한 사람 떠나면 다시 돌아오면 10년 이상 걸려요. 영원히. 그 사람들 만족하게 만들고 보내야죠. 그 이유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게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다 같이 사업답게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자,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수당의 극점이 얼마인가? 그러면 두 사람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둘만 잘해도. 그 다음에 그 둘 때문에 개인, 그 사람들이 돈을 극점을 찍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는 40% 두당 3,200, 3,200, 6,400만 원. 그럼 두 명만 내가 평생 동안 괜찮은, 쉽게 말해서 나 같은 사업자 두 명만 찾게 되면 두 명 추천하고 1억 4,400만 원이 소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찾을 때 파는 걸 잘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어떤 사람을 찾아라? 사는 걸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는 거는 지금 평생을 해왔으니까 자신 있다 없다? 중고나라에도 사봤고 덤핑도 사봤고 짝퉁도 사봤고 백화점도 사봤고 재래시장도 사봤고 길거리 뱀장 사업에도 사봤고 골라골라도 사봤고 다 했잖아요. 난 과거에 시계를 너무 많이 샀어. 버스만 타면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번호표를 빡빡 나오는데 자 행운입니다. 8번, 14번, 26번, 3천 쪼용 막 자기도 모르게 손 들어가지고 그래서 관세 세금만 내고 가져가라 했더니 지금 안 하게 되면 못합니다. 이거 얼른 사고 와봤더니 안 돌아가.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딱 나오게 되면 그거 탁 차가지고 QR 바코드 찍어보고 저거 뭐다 하는 거 나오게 되면 가격 비교 경쟁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비자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거나 팀이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미디어가 있거나 방송이 있거나 플랫폼이 있으면 그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이것을 뭔가면요 팀에서 나오는 걸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을 잘 육성, 보필,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서 그게 육성수당인 거예요. 육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프리타임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육성을 하지 않게 되면 싱가포르 해외 나가서 여행하면서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많이 육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몇 명 만든다 이걸 목표하게 되면 최고 소득 목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주는 직접 수당이 아닌 간접 수당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공유 보너스 아니겠어요? 이제 매니저부터 이번도 매니저에 대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프로모션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유 그 N값으로 N분의 1 해서 정해주는 것들을 그때 한 번 해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규모에서 내가 받는 그 N값이 얼마인지도 파악해보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A사 같은 데는 그걸만 가지고 수당 주는 데들이 있어요. 다른 데 나오는 수당의 종류를 슈에는 다 갖고 있다. 거기에서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행 보너스가 여기가 조건이 제일 나는
수월한 것 같아요. 1년에 2번은 꼬박꼬박 해외여행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우리 이홍술 그룹장님은 많이 갔다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여행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까맣게 탄 거 아니에요? 그 해마다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거 연중 2번 부부가 함께 여행 가가지고 일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비즈를 통해서 세계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이게 얼마나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그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또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니까 꿈이 생겨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제차는 다 타봐야지 하는 꿈이 생기잖아요. 벤츠 E클래스, S클래스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망인 벤틀리 그건 한번 받아보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두더라도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옆 사람 보고 한번 벤틀리 타보고 그만두자. 들어와서 소기에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타보면서 아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사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수당의 혜택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 전에는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그만두게 되면 뭐 잘 돼서 나간 사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만두게 되면 안 돼서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서 도망간 사람 될래요? 잘 돼서 후리타임 하는 사람 될래요? 잘 돼서 후리타임 하게 되면 룰루랄라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선물을 해도 휴월들 통해서 브라보 코리아를 통해서 휴앤몰을 통해서 휴팡을 통해서 그거 막 휴앤샵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 야 거기 한번 택배 갈 거야 그거 받았냐 이런 거 얼마나 멋져요. 야 그거 갔대 하면서 그거 어떻대 나도 그건 안 써본 건데 내가 특별히 너한테 이번에 좋은 조건에 해서 그 보낸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좋으면 아이디니가 가입했었어 거기 그냥 그거 해도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여러분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리고 이런 그 스폰서나 그룹 팀을 통해 가지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와 최종적인 목표의 소득이나 사회적 역할이나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꿈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가 있는가를 봐야죠. 모든 기업들이 봐봐요. 이제 유아 타가소까지 다 운영하잖아요. 대학을 운영하고 미디어를 운영하고 신문 방송을 운영하고 이제 글로벌 나갈 준비를 하고 문화 컨텐츠를 하고 학교를 보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할 때 이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회사와 그룹이나 스폰서나 팀을 잘 선택하게 되면 사업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슈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그룹 너나 없이 함께 비즈니스하는 토대와 여건을 큐TV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내일 랠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었고 연합 세미나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고 오픈 공지하면서 가능하게 만든다면 서로 윈윈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 식구들은 저 새끼 매일 만나니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홍수 사장이 한마디를 딱 해주게 되면 봐봐라 여행 가서 얼굴 까맸던 그 사람 있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바이너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데가 브레이크어웨이예요. 왜? 한 사람이 고객이 오게 되면요 3대가 지나고 5대가 지나면 다 경쟁자예요. 내 앞에 들어와도 내 소득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덤벼들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만 번째 들어와도 내와 연관이 있어. 형제 리그가 잘 때도 왜 연관이 있어? 회사의 공유 보너스가 5%를 가지고 풀어주잖아요. 윈윈할 수 있고 공동구매가 많아지게 되면 들어오는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의 공동구매 가격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일리지를 더 줄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적 공헌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충분히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품은 써보면 돼.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 비즈니스가 아닌가를 파악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누구랑 할 건가? 인맥 관리하는 요령.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인맥 관리가 지금 잘못된 게 인맥 관리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도 있어. 왜? 전부 해야 될 사람 쓰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기고 전화했다 내려놓고 또 이 사람은 기고 하는 이런 고민하니까 동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여러분 사업은 지금 알았던 사업하고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앞으로 만날 사람들하고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맥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 지렛대로 쓰는 방법, 소비자가 할 사람, 이 사람은 회원만 할 사람, 이 사람은 사업하고 이 사람은 구매만 할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내 인맥의 수치, 개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위 그 웜 컨택이라 하잖아요. 모르는 콜드 컨택을 어떻게 하는지, SNS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엔 사람을 어떻게 유형을 분류하고 대답하는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 걸음걸이를 가지고 유형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팔로업하고 비전 제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했나요? 네. 내일 행사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 시간이 1시간만 하면 되는 걸 알았으면 벌써 그랬는데 지난번에 몰라가지고 2시간을 했잖아요. 집에 가서 2번 할 것을 1번 해가지고 엄청 후회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애청자, 광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주시면 그 답변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대리 충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욕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질문을 해도 괜찮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현금을 갖다 와서 줘도 괜찮고, 한마디씩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말이 없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만, 그게 항상 여러분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해서 인사하고 일어서서 감사합니다는 거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파트너가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이 밉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점을 한쪽에 다 써놓고 미운 점을 써서 미운 점이 고마운 점보다 많으면 그때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고마운 점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질문, 아니 하고 싶은 말씀 우리 유진규 심사장님. 네, 두서 없이 여러 가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다음 우리 정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강의였습니다 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융합해가지고 이제 슈월드 버전으로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 할 말도 있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감사한 점. 네. 우리 사장님. 우리 이용실 사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피드백을. 인간은 감각의 동물인데 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 사장님인가요? 오늘 멘토님과 서서 하니까 제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마감 잘 들었고요.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최고의 데이터들을 각 그룹장들은 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주연 쟤네. 감사합니다. 앞에 앉은 난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사업이고 비즈니스니까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나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게 결국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주진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전 명함받은 사람을 집에 가서 100번 이상 외워서 암기를 해요. 비즈니스가 좀 많이 정리가 됐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들었습니다. 난 저런 분 한 명만 나오면은 땡 잡는 거예요. 우리 건축사이면서 이제 앞으로 그 드림빌딩과 여러분 생애 설계 강의를 하는 우리 김유미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비즈니스를 여지껏 했었는데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면서 내가 분별력 있게 차근차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도시건축 전문가이면서 그 건축사이고 또 학교에서 강의하고 예. 뭐 스폰서라고 한 말씀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 좋은 말씀 중에서 네. 저한테 확실하게 인식된 것은 남한테도 확실하게 인식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세상은 파는 사람보다 소비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대다수고요. 네.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판매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로 물방고기반이다. 물방 고기반. 아주 뭐 퍼펙트하게 우리 젊은 피 같으신데 그 눈빛이 상당히 맑아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 미래를 짊어져도 왜 아직까지 휴엔에는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소득자는 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아이디가 한 말씀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저희 어머니 따라와서 고모님? 들었는데 네, 부모님 따라와서 네. 들었는데 이게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방식이 있고 이거는 상대방을 쥐어 따라서 서로 얻는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짜 물방고기 아닌 그런 네트워크. 그 물반 고기반 그룹이시네. 그 여기 소녀들도 아주 그 학구적인 뉘앙스가 이제 풍기는데. 네. 네, 저 오늘 사장님 강의를 제가 두 번째 들었는데 네. 처음에도 많은 걸 배우고 갔지만 오늘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많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학습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단에 내리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비즈니스로서 사업 모델로 가능성이 있는 이거 다진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이거 생각해. 우리 옆에 우리 녹색 삶의 길잡이. 역시 크라운 사장님은 다르시구나 느끼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라운 된 지 이틀뿐이 안 됐어요. 내일 꼭 오시고 우리 김혜랑 교수님 한 말씀. 저도 오늘 여러 가지 많이 공부가 됐고요. 특별히 네트워크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는 건 뭐 물건을 상대방한테 파는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분명한 사업이고 창업이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 정확한 자기만의 그 구상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또 휴엔 컴퍼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된 회사이구나. 그리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완벽하게 좀 그런 특별한 회사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미정 사장님 옆에 분 한 말씀. 시작이어서 네. 제가 좀 많이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물음표가 오늘 느낌표가 되었고요. 다음 강의가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요 개인에 대한 육성 수당을 많이 받으려면 이런 과정들을 마스터해서 그걸 가르치면 돼요. 다음 우리 고모님 한 말씀. 조카를 끌고 올 어머니. 아 어머님이 그럼 같은 공장에서 나오셨나요? 닮았어요. 엄마가 모시고 왔으면 제가 또 감동입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다른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이에요. 엄마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방금 이렇게 정리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못하니까 좀 잘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이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내가 잘 데리고 왔구나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첫 강의를 제가 듣다 보니까 오늘 첫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 앞에 강의는 어땠을까? 이러한 궁금증도 또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어떤 뒤에 강의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지렛대를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다면 그
기업가예요. 기업가는요 사람에게 투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가족에서 투자해 가지고 전 가족이 여기에서 상위직급으로 정말 삶을 즐기면서 그걸 전파하고 구매력이 곧 노동력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중에 항상 질타를 해주시고 따져주시고 또 제 강의 중에는 중간 질문이 또 가능합니다. 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성적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M 사이콜로지스트 쌤이었습니다.